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이는 먹었는데 나는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를 갖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크고 작은 문제들에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분명 내 인생인데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허무감이 밀려올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나만 힘든 것 같아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 결국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여러분 삶의 의미를 되찾아줄 헤르만 헤세를 만나는 것은 어떨까요? 문학의 거장이자 마지막 낭만주의자로 평가받는 헤세는 내면의 세계와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했고, 이러한 과정을 자전적 소설에 담았습니다. 그의 인생관을 담은 대표작으로는 데미안, 황야의 1위, 시다르타, 유리알 유이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와 내 삶의 의미입니다. 지은이 장재영, 펴낸 곳은 윤우북스입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헤세의 대표작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삶이 주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헤세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보다 깊이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를 깨고 나와야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데미안의 머리말에 나오는 문장이다.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완전한 모습이 된 적은 없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완전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했던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시도이자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다. 정체성이란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 많은 갈등과 절망, 혼돈을 경험하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형성한다. 하지만 자아 정체성은 한번 획득했다 하더라도 30대, 40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허물어질 수 있다. 사춘기 때 겪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나이가 들어 다시 한번 겪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와 자기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먼저 자아와 자기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은 자아라는 어두운 베일에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진짜 나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나를 진정한 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사람들은 왜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까? 왜 자기 자신으로 살기가 그토록 어려울까? 그 이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주로 외부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 결정된다. 우리는 부모, 배우자, 자식, 학생, 직장인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왔다. 자신이 원하는 나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여한 모습대로 살아온 것이다. 이처럼 자기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쫓기듯 살다 보면 가끔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거짓된 자아를 극복하라.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꿈이 무너질 때마다 끔찍한 공허감과 정적, 무서운 위축, 곁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 텅 빈 황량함, 절망감이 몰려올 수 있다. 하지만 살면서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를 얻었다. 언제나 새롭게.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나서야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있다. 여기서 거짓된 자아란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한 채 타인의 욕망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아를 말한다. 그대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 차라투스트라의 귀한. 타인이 되는 것, 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고 그들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여기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이러한 거짓된 자아를 극복할 때 충만한 삶을 얻게 된다. 그런데 왜 거짓된 자아로 살면 안 되는 걸까? 사회적 지위나 돈, 타인의 인정 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거짓된 자아로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과 비교하는 삶은 스스로 콤플렉스에 갇히고 성장을 멈추게 한다. 또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에 사로잡히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이는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아등바등 살면 살수록 오히려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충분한 용기를 갖고 진짜 내 모습을 찾는다면 그 과정이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 둘째, 너 자신이 되라. 헤세는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되어라는 계율 말고는 개발하고 성취해야 할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다. 너 자신이 되라는 헤세의 말은 진짜 나를 발견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1953년에 쓴 편지. 헤스의 말처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개성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가장 강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보다 이미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다움이란 또 다른 거대한 나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나다움이란 자기 안의 무의식의로의 전환이다. 의식 상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아를 자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에 빠졌던 날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가장 소중했던 날들을 떠올려 보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면 어두운 베일에 쌓여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내 삶의 의미는 나만의 유일한 잣대로 측정하라. 인간은 각자 물려받은 재능과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헤세는 자신의 삶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고 싶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부여받은 장단점, 편안함과 고난, 재능과 부족함,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나이고 한 번뿐인 지금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주어진 소명에서 찾지 못하고 오직 외부에서 구하려고 한다. 타인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는 삶은 결국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존재를 욕망하고 있다면 이는 자신의 삶을 좀먹는 일이다. 나와 내 삶의 의미가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결정된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내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는 이제 내가 정한다. 헤세는 자신이 인생에서 이룬 일은 세상의 의미와 기준 같은 고정된 잣대로 측정되지 않고 자기만의 유일한 잣대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 헤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일 것이다. 진실로 고독해졌을 때 처음으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독. 멀리 떨어져서 지나온 삶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모습인가? 삶은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들로 채워졌지만 가끔은 멋지기도 하다. 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그다지 행복했던 것 같지 않다. 헤세는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날보다는 괴로웠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된다고 말한다. 과거의 기억을 되뇌어 보면 이별의 아픔의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던 날, 슬픔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날, 후회와 수치스러움으로 얼룩진 순간, 실패와 배신감으로 처참했던 순간, 죽음의 직면에 느꼈던 공포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아른거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마도 삶에서 홀로 된다는 것이 아닐까.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에는 모든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난날 젊은 시절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사랑을 거절하고 호의를 무시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자기를 위해 마련되었던 행복을 반항과 오만으로 인해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고독에 대하여.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고독은 자유다. 나는 그것을 원했고 수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얻었다. 고독은 싸늘했다. 정말이지. 고독은 조용하고 놀랍도록 조용하고 별이 돌고 있는 저 싸늘하고 고요한 공간만큼이나 넓었다. 황야의 일이. 고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쪽 모두 갖고 있다. 먼저 고독은 자유를 선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고독할 수밖에 없다. 고독은 자유로운 삶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타인의 간섭 없이 홀로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고독을 향유하고 음미할 수 있을 때만 자기 자신과 오롯이 마주할 수 있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은 괴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을 선사한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려면 자기 자신과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을 마련해야 한다. 고독의 시간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혼자일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로운 밤. 반면에 고독은 놀랍도록 싸늘하고 조용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고독은 견디기 힘들 만큼 차갑다. 헤세는 고독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고독은 별들이 있는 저 넓은 우주 공간만큼 고요하고 그윽하며 끝이 없다. 그곳에는 온갖 무서운 것, 즉 불안감, 절망감, 무력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독이 주는 절망의 시간은 견디기가 힘들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팡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인간이 홀로 남겨질 때 평안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 때문이다. 우울, 두려움, 권태,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많이 있다. 인생이라는 길은 말을 타고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 갈 수도, 셋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지혜나 능력은 없다. 시, 혼자. 고독한 시간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이때 좌절과 방황, 혼돈 속에 숱하게 지새운 밤들은 그만큼 진정한 가치가 있다. 젊은 시절 고독이라는 병을 이겨낸 사람은 인생이라는 길을 홀로 걷게 되더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인생은 뿌연 안개 속을 홀로 거니는 것과 같다. 각자 홀로 있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한다. 모두가 다 혼자다. 안개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 고독은 자유와 절망이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의 삶을 살고 싶다가도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가까이 지내고 싶은 양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외로움은 슬픔을 주지만 고독은 다양한 감정에 열려있는 상태다. 고독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내밀한 곳까지 파고들어 부정적인 감정들을 깨끗이 비울 수 있게 해준다. 고통스러운 과거로 얼룩진 상처를 모조리 버려야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실로 고독해졌을 때 내 운명의 모습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고독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다. 고독은 운명이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다. 차라투스트라의 귀한. 헤세의 조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힌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통스러운 삶도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헤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